어느 늦가을의 밤, 해가 저물어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도시를 감싸기 시작할 때 나는 작은 산촌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 마을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민수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나는 몇 년 만에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점차 뒤로 사라지고 버스는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오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어두워졌고 이내 산중턱에 군데군데 자리 잡은 외딴 집들의 희미한 불빛만이 보였다. 그러다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민수는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 살고 있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민수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마을의 골목길은 대부분 가로등이 없어서 손전등에 의지해야 했다. 간간히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민수의 집 앞에 도착하자 마치 오랜 세월 아무도 살지 않은 대출한 모습의 한옥이 눈앞에 나타났다. 집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고 나무 문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삐걱거렸다.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민수가 문을 열었다. 그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어두운 눈동자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했다. 오랜만이야. 이리 들어와. 민수의 말에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거실 구석엔 낡은 난로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민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옛 추억을 나누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수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오늘 밤 혹시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의 말에 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수의 안내대로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윈드의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낮은 신음소리 같았다. 마음이 불안해진 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고 마치 창문 바로 밑에서 나는 것 같았다. 순간 소리는 그치고 대신 어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그 소리는 집 앞마당으로부터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오싹한 느낌에 몸이 굳었고 민수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머릿속에서는 나가서 확인하라는 생각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겁을 이긴 것일까? 나는 살짝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나는 바로 합판을 닫고 숨을 죽였다. 방 안에서 들릴 만큼 큰 심장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 떨고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돌아가는 버스에서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마당에 누가 왔었던 건 알아? 하지만 민수는 잠잠했고 한참 동안 그 답을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오래된 한옥에 사는 사람마다 미스터리한 일을 겪고 난 후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나 역시 민수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마을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간다는 이야기만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소위 공포썰을 즐겨 읽는 사람 중 하나였다. 대학교 때부터 시작된 이 취미는 나의 일상에 흥미로운 긴장감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내겐 그저 인터넷에서 읽기만 하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일은 내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의 좁고 오래된 빌라에 2달 전 입주했는데 이곳은 위치나 가격 모두 나에게 딱 맞았지만 왠지 모를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곳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잘한 일이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열려있던 창문이 자연스럽게 닫혀있거나 방 안을 아무리 치워도 몇 시간 후면 다시 먼지가 쌓여있는 듯한 느낌. 그중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식장에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장식장 문을 살펴보면 아무런 문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나와 함께 집에 들어가려던 친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너 혹시 집에 누구 초대했어? 라는 친구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 안에는 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친구가 손가락으로 거실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엔 분명 누가 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지만 형체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서워졌다. 어느 날 밤엔 잠에서 힘겹게 깨려는데 몸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위에 눌린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 순간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라. 분명 눈을 감고 귀를 막았는데도 목소리는 명확했고 차가웠다. 그 후로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무서웠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밤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의 목소리를 듣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무서움을 떨쳐내곤 했다. 모든 걸 참다 못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부적과 향을 사서 방 안 곳곳에 붙여놓았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느 날 밤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라. 이번엔 더 날카로웠고 더 가깝게 들렸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사를 결심했다. 급하게 혼자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방에서 혼자 지새던 수많은 밤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문득 예전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렸다. 이사 가기 전 인터넷에서 이 빌라에 대해 찾아본 적이 있었다. 예전에 여기 살던 세입자 중 한 명이 방 안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 기사였다. 그가 살던 방이 내 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다. 결국 나는 이사를 갔다. 새로운 집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 빌라를 지나치게 될 때면 아직도 누군가가 그곳에 남아있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힘들다.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가고 속삭이고 있을 것만 같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공포썰을 읽지 않게 되었다. 현실이 공포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오래된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낡은 기차역이 하나 있었다. 무진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한때 번성했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발되면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갔다. 기차는 이제 하루에 한 번 깊은 밤이 되어서야 들렀다가 떠났다. 그 때문에 이곳은 오직 밤에만 잠깐 동안 생기를 띄었다. 어느 여름밤 나는 무진역에 도착했다. 출장이 끝난 뒤 늦은 오후에야 다른 일정이 취소되었고 갑작스레 생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무진역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때는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지만 이제는 잊혀진 역기이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늦었기에 공포를 무서워하기보단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으로 그곳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기차에서 내리니 역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정말 낡아 있었다. 부서진 벤치와 녹슨 간판 그리고 먼지 쌓인 창문이 과거의 영광을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게 고요했다. 매미 소리만이 짙은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기차역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은 마치 연기처럼 흐릿했다. 마음이 서늘해졌다. 분명 공포 스토리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순간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오래전 이 역에서 사라진 여학생의 이야기였다. 가족의 학대에 시달리던 그녀는 모종이 사건으로 이 역에서 실종되었고 이후로 그 영혼이 기차역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그 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창문 너머의 형체가 조금 더 선명해지더니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듯했다. 두려움이 몰려와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역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첩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조금 더 안정시키려 하던 내 시야에 작고 빛바랜 사물함이 들어왔다.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자 사물함은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던 듯한. 이 일기장은 먼지에 쌓여 있었지만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바로 사라진 그 여학생의 것이었다. 일기 곳곳에는 절망, 두려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엿보였다. 마치 그녀가 지금의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일기장을 손에 꼭 쥐고 역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역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창문 너머의 형체가 점점 흐릿해지며 서서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무진역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녀의 목소리가 귀가에 울려 퍼지곤 한다. 마치 나에게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 몇 년이 지나 나는 여전히 그녀가 남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마지막 그날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 비밀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며 말이다. 무진역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밤의 정막 속에 그녀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